특별편 여성 건강 부인병 완전 가이드. 3화 그날의 고통. 당연하게 참지 마세요. 지난 2화에서는 우리 자궁의 가장 흔한 손님, 자궁근종의 정체와 현명한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혹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자궁근종보다 더 교활하고 끈질기게 우리 여성들을 괴롭히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궁내막증입니다. 진통제를 몇 알씩 삼켜도 아랫배를 부여잡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날의 고통. 중요한 약속도 즐거운 여행도 포기하게 만드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매달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 경험. 주변에서는 여자들은 다 그래, 애 낳으면 괜찮아져 라는 위로 아닌 말들로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그 고통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당신이 유난스러운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지긋지긋한 통증 뒤에는 어쩌면 자궁내막증이라는 이름의 범인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오늘은 이 범인의 정체는 무엇인지, 왜 우리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며 참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에 귀 기울여줄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일부 자궁내막증. 그 끈질긴 범인의 정체는? 이름부터 조금 어렵죠? 자궁내막증. 이 범인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자궁내막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궁내막은 아기집, 즉 자궁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카펫 같은 조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 폭신하게 두꺼워졌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저절로 허물어져 피와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달 겪는 생리입니다. 자, 그런데 자궁내막증이란 바로 이 자궁내막 조직이 원래 있어야 할 자궁 안집을 뛰쳐나가 엉뚱한 곳에 가출해서 멋대로 자리를 잡고 말썽을 부리는 병입니다. 이 가출한 조직들이 가장 흔하게 정착하는 곳은 난소, 나팔관, 자궁 뒤쪽의 깊은 공간 등 골반 아니지만 드물게는 대장이나 방광, 심지어 폐나 뇌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집을 나간 조직들도 원래의 성질을 버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즉, 자궁 안에 있는 정상 조직처럼 매달 여성 호르몬의 신호에 따라 착실하게 두꺼워지고 생리때가 되면 어김없이 출혈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자궁 안과는 달리 이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갈 출구가 전혀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빠져나갈 곳 없는 피와 조직의 파편들이 매달 내 복강 안에 고이고 썩고 염증을 일으키는 상황을요. 이 과정에서 주변 장기들이 서로 끈끈하게 들러붙는 유착이 생겨나고, 이것이 바로 극심한 통증과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2부 이건 그냥 생리통이 아니야. 대표 증상 체크리스트. 자궁내막증이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신호는 단연 통증입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일반적인 생리통과는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호 1.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는 생리통.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진통제 개수가 해마다 늘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약으로 조절되던 통증이 점점 약효가 듣지 않게 되고 통증의 강도와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집니다. 진행하는 생리통은 자궁내막증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신호 2.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계속되는 만성 골반통. 분명 생리는 끝났는데도 아랫배나 허리, 골반 깊숙한 곳이 뻐근하고 쑤시는 통증이 한 달 내내 지속됩니다. 이는 이미 내 골반 안에 염증과 유착이 만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호 3.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깊은 통증. 성교통. 부부관계 시 특히 깊숙한 곳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이는 자궁과 직장 사이의 공간에 생긴 유착 부위가 자극되면서 발생합니다. 배변통. 생리기간 중에 대변을 볼 때
항문 안쪽이나 꼬리뼈까지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이는 자궁내막 조직이 직장 주변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신호사,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 난임. 자궁내막증은 난임의 3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임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출한 조직들이 나팔관 주변에 유착을 일으켜 길을 막거나 난소에 자궁내막종 초콜릿 낭종이라는 혹을 만들어 난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골반 전체에 만성적인 염증 환경을 만들어 수정과 착상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으로 고생하던 부부를 정밀 검사해보면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된 자궁내막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외에도 생리기간 중 설사나 변비가 심해지거나 피로감이 극심한 것도 자궁내막증의 비특이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3분의 몸속 조직은 왜 가출했을까? 원인과 위험 요인. 선생님, 제 자궁내막 조직은 도대체 왜 집을 나간 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그 원인은 아직 100%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가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생리혈의 역류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생리혈은 질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지만 그중 일부가 나팔관을 통해 거꾸로 역류하여 골반 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건강한 여성의 몸에서는 면역세포들이 이 역류한 조직들을 말끔하게 청소해버리지만 어떤 이유로든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역류한 조직들이 골반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병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자궁내막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연료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경이 빠르거나 출산 경험이 없거나 생리 주기가 짧은 여성들처럼 평생에 걸쳐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긴 경우 자궁내막증의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부 고통의 사슬을 끊는 법 진단과 치료. 자궁내막증은 보이지 않는 병으로도 불립니다. 초음파나 CT, MRI 같은 영상 검사로는 난소에 생긴 자궁내막종 외에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배에 작은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넣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복강경 수술입니다. 자궁내막증의 치료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증을 조절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둘째, 가입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1단계 약물 치료, 병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조절. 소염진 통제,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글란딘을 억제하여 통증을 완화합니다. 호르몬 치료, 자궁내막증은 에스트로겐을 먹고 자라는 병이기 때문에 호르몬 요법을 통해 몸을 가짜 임신 또는 가짜 폐경 상태로 만들어 병변을 위축시키는 방법입니다. 경구 피임약, 프로게스틴 제제, 호르몬 분비, 자궁내 장치 미레나, GnRH 작용제 주사 등이 사용됩니다. 2단계 수술적 치료, 눈에 보이는 병변을 제거. 약물 치료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혹이 너무 큰 경우 또는 임신을 방해하는 심한 유착이 있는 경우 수술을 고려합니다. 주로 복강경을 이용해 골반 안에 퍼져 있는 병변과 유착을 정교하게 제거하거나 파괴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 자궁내막증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로 눈에 보이는 병변을 모두 제거하더라도 재발률이 5년 내에 40에서 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치료의 끝이 아니라 수술 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한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부 자궁내막증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궁내막증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사실들을 바로잡는 오해와 진실 코너입니다. 첫 번째 오해. 생리통이 심한 건 그냥 내가 예민하고 엄살이 심해서 그렇다? 진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통증은 진짜입니다. 일상생활을 마비시킬 정도의 극심한 통증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탓하거나
주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은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명백한 증상입니다. 두 번째 오해.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자궁내막증은 저절로 낫는다? 진실, 이것은 가장 잔인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임신 중에는 생리가 멈추기 때문에 병이 일시적으로 휴면 상태에 들어가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치가 아닙니다. 출산 후 다시 생리가 시작되면 병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병 자체가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임신이 치료법이라는 말은 환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자궁내막증은 아주 드물고 특별한 병이다? 진실, 아닙니다. 전 세계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이 겪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단지 진단이 어렵고 많은 여성들이 원래 생리통은 아픈 것이라고 참고 넘기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 오해. 수술로 병을 완전히 도려내면 재발 걱정은 끝이다. 진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궁내막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병변들이 복강 내에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로 모든 병변을 100%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재발률이 높고 수술 후에도 꾸준한 호르몬 치료와 생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6부 오늘 이야기 핵심 정리. 자, 그럼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가출하여 염증과 유착을 일으키는 병이다. 출구 없는 출혈이 통증의 핵심 원인이다. 둘째,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생리통, 만성 골반통, 성교통, 난임은 자궁내막증의 4대 핵심 신호다. 셋째, 자궁내막증은 재발이 잦은 만성 질환이다. 수술이 끝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당신의 고통은 진짜다. 절대 당연하게 참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삶의 질을 되찾아야 한다.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여성분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생리통이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려졌던 고통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고통에 자궁내막증이라는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입니다. 만약 오늘 배운 증상들이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다음 생리 때 딱 3일만 통증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날짜와 함께 통증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통증의 위치, 아랫배, 허리 등, 그리고 어떤 상황, 배변 시 등에서 더 아픈지를 간단하게 기록해보세요. 이 통증 일기는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 내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말 못할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세요. 다음 4화에서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우리를 덜컥하게 만드는 또 다른 손님, 난소낭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고통 없이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